안녕하세요. 자파없는 이하고. 네, 저는 유피디입니다. 이유 있는 영화썰.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해서 네. 제대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마블 매니아들 있고 뭐 엑스맨 매니아들이 있는데 저요.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스포 왕창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으셨나요?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간단하게 한 줄 평이랑 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드풀과 울버린의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별 4개고요. 오, 많이 주셨네요. 네, 많이 줬죠. 네, 오랜만에 많이 줬고요. 상업 영화인데 제가 좀 짜게 줬잖아요, 대부분. 근데 상업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줬고요. 그리고 평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하게 줬기 때문에 디즈니 마블을 가장한 마블 예수의 폭스 마블에 대한 헌사 이렇게 적었거든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디즈니 마블을 가장한이라고 적었는데 맞아요, 페이크예요. 이거는 디즈니 마블이 아니에요. 폭스 마블이에요. 누가 봐도 폭스 마블이고 정서도 폭스 마블이고 유머도 폭스 마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마블 유머 하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처럼 약간 4차원적인 유머를 보여주는 건 맞지만 그 정서는 폭스 계열이죠. 데드풀식 유머고요. 그리고 마블 예수라고 했는데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드풀이 본인 스스로가 난 마블 예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데드풀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뜻이 되게 짠해요. 왜냐면은 데드풀 캐릭터 자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외로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만 그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나 마블 예수야 라고 떠벌리는데 사실 그 안에 내면은 공허하겠죠. 슬프겠죠. 자기 현실이랑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전 그런 캐릭터들한테 애착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슬램덩크에서도 해남의 전호장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캐릭터 보면은 포지션을 보면 서태웅이랑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고 서태웅보다 못하는 걸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강백호랑 약간 비슷한 계열의 성격이기 때문에 막 본인이 막 떠벌려요. 나는 천재고 나는 뭐 잘났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짠할 때도 있고 매력적인 요소로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호장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슬램덩크에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영화 한 중반부 그때 가면 울버린이 데드풀한테 팩폭을 날리잖아요. 네. 그쵸. 그 어벤져스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개나 소나 받아주는 엑스맨에서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 관심병자. 그 말을 쏟아볼 때 저는 쏟아가지고. 마치 저한테 하는 말처럼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나게 떠들던 데드풀이 갑자기 그 순간 말이 없어질 때 상처받았겠구나. 좀 짠하긴 해요. 네. 네.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장면입니다. 데드풀이 말이 많잖아요. 스파이더맨도 말이 많아서 둘이 붙으면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데드풀은 진짜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마블계 박찬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스파이더맨은 그냥 장난기 있게 말이 많은 정도라서 귀엽다 정도로 말이 많은 거지 데드풀은 진짜 그만 좀 해 할 정도로 말이 많은 거라서 이거는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에 있는 내용이나 풍자나 그런 걸 보면은 데드풀을 못 따라가요. 사실. 못 따라가죠. 네. 스파이더맨은 말이 많기는 한데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수다라고 할 수 수다죠. 있어요. 근데 데드풀은 수다 정도가 아니라 말 속에 좀 뼈가 있는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말 안에 풍자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고 깊이가 다르죠. 이 영화에서 심지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객 보고 말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시대 영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변사라는 게 있거든요. 무성 영화 시절에 사운드가 안 들릴 때 이미지만 보고 스크린 옆에 변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주인공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설명해주는 사람을 변사라고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이 출연도 하면서 그 역할까지 하는 거죠. 1인 다역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게다가 디즈니와 폭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 되게 재밌었거든요. TVA 멀티버스 관계자 사람 만났다가 잠시만요 해서 와가지고 카메라 딱 잡으면서 나 이제 디즈니로 간다 꺼져 이 폭스 놈들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처음에 카메라를 딱 잡고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붐마이크를 딱 잡으면서 외치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재밌는 게 그냥 카메라만 봐도 이미 관객한테 말하는 건데 붐마이크를 땡긴다는 의미가 이 촬영 스태프들한테 외치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나 통쾌하고 시원한 장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화에서 상상하기가 힘든 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드라고 버려지는 그런 세계. 보면은 20세기 폭스 로고가 거기 폭스가 버려졌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심지어 대놓고 마블을 디스를 해요. 요즘 마블이 맛이 갔다. 저 제일 시원한 장면이 그거예요. 멀티버스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어차피 맨날 실패하잖아. 실패하면 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진짜로 대변해 준 것 같아서 제일 속 시원한 장면이었어요.
하물며 배우 본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라이언 레이놀즈라든지 현실 세계에 있는 배우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영화 얘기를 하거나. 네. 심지어 그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아, 안 돼. 난 블레이크 라이블리 때문에 알면 안 돼. 이런 네, 부분이라던가 맞아요. 자기 실제 와이프 얘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휴잭맨 너도 이혼해서 안 되잖아. 최근에 이혼해서 힘들 거잖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휴잭맨 배우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긴 한데 약간 선을 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데드풀 극중 와이프가 있는데 실제 와이프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랑스럽긴 하죠. 데드풀이니까 허용되는 대사들인 거죠. 그렇죠. 심지어 휴잭맨 이혼 언급까지 할 정도니까 그것도 첫 번째 볼 때는 놓쳤다가 제가 이 영화를 2번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그런 것들까지 들리더라고요. 휴잭맨 보고 너 90살까지 써먹겠다. 그 장면도 우스꽝스럽죠. 진짜로 그렇게 써먹었으면 좋겠다와 써먹는 건 아닐까 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다 드는 거죠.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봤고 뭐 네.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네.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아가지고. 별점 몇 점인가요? 저는 7점이요. 7점. 만점. 3.5점 정도 주셨군요. 예전에 봤던 그 엑스맨들이 나와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특히 판타스틱 4 캐릭터도 나오는데요. 그 장면 재밌잖아요. 크리스 에반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나와요. 어떻게 그 어셈블 외치려나 보다.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발화하면서 툭 나간 장면이 재밌긴 하는데 여기서 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크리스 에반스는 원래 판타스틱 4 캐릭터로 나왔다가 캡틴 아메리카로 나온 건데 실제 그 배우 연기 스타일을 보면은 오히려 판타스틱 4 캐릭터에 더 가까워요. 네, 맞아요. 실제 배우를 봐도 네, 실제 배우 연기 스타일을 봐도 가까웠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했거든요. 캡틴 아메리카를 캐스팅됐을 때. 왜냐면은 이미 한번 히어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또 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었는데 어쨌든 맡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정들어서 어떻게 캡틴 아메리카는 크리스 에반스지가 말한 사람 아는데 그거는 전 사실 그 역할이 잘 어울린다기보단 이미 많이 봐서 정들어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 에반스 하면은 캡틴 아메리카를 떠올릴 거예요. 네. 진중한 이미지, 정의로운 이미지로 기억을 할 텐데 그쵸. 사실 판타스틱 4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가 정말 그 배우의 이미지였거든요. 그쵸.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서도 판타스틱 4 같은 이미지예요. 그 연기를 보여줘요. 그 연기를 더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너무 통쾌하고 반가웠어요. 오히려. 캡틴 아메리카를 생각하고 있다가 네. 이 영화의 크리스 에반스를 보면은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욕까지 하는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쿠키 영상에도 그쵸. 네. 쿠키 영상에도 오히려 그거를 캡틴 아메리카 이미지까지 활용을 한 거죠. 에이, 욕을 안 했을 거야. 설마 했는데 진짜로 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연기를 원래 잘하고 그런 반전적인 부분도 쿠키 영상에서 잘 보여줬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크리스 에반스 캐릭터가 불을 활용한 캐릭터잖아요. 불을 빡 쏘는데 그걸 다 받아먹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걸 받아먹었던 불을 쏘는 그 캐릭터가 전에 엑스맨이라는 영화에서 어린 친구로 불을 쓰는 그 캐릭터로 나왔던 사람이 그 배역이 나이 먹고 같은 배우. 네, 같은 배우로 나왔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N차 관람을 했을 때 오는 묘한 감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불을 뿜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래요. 불을 일단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활용한다. 불을 그건 몰랐어요. 네, 내뿜을 수는 없고 불을 흡수를 하잖아요. 네. 흡수를 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근데 보면은 더 강한 것 같아요. 다 흡수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흡수해서 그거를 활용할 때는 더 세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엑스맨 캐릭터 중에 혹시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세요? 프로페서? 교수님. 네. 저는 전형적인 걸 좋아해요. 그쵸. 그럴 수 제일 있어요. 강하잖아요. 그쵸. 제일 강하죠.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전형적인 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말 능력치도 그렇게 세지도 않은 사소한 캐릭터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스맨이라고 해야 되나? 얼음 만드는 네.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엑스맨 3편을 보면 그 캐릭터가 로맨스 캐릭터로도 나와요. 지금은 남자가 대신 엘렌 페이지와의 로맨스도 나오고 실제로도 전 얼음을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결이 그렇게. 그래서 그 얼음 활용할 때마다 와 쟤는 몸이 자동 재빙기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얼음 캐릭터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날고 싶은 욕망이 좀 있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새로 태어나고 싶을 정도로 날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엑스맨 캐릭터 중에 엔젤이라는 캐릭터 있거든요. 그 예전 엑스맨 3편에도 나왔었던 캐릭터인데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데 솔직히 능력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는 능력 빼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도 좋아요. 날 수가 있으니까. 전 인간이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새들 보면서 나도 날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두 캐릭터 좋아합니다.
저희가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 장면이 초반 장면이잖아요. 데드풀이 물버린을 파묘하는 장면이에요. 그쵸. 네. 파묘하는 장면인데 초반부터 전 기선제압에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불편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물버린 로건에서 숭고하게 죽었잖아요. 그쵸. 근데 시체를 꺼내가지고 시체 능욕을 하는 걸 보고 근데 허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 데드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로건을 네, 굉장히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데드풀이 약간 츤데레인 게 초반에는 깠다가 나중에는 칭찬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혼다 자동차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혼다 자동차 이따위가 차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후반에 차 안에서 데드풀이랑 울버린이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 차 되게 튼튼한데? 라고 말하면서 혼다 차에 대해 칭찬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 장면에서 로건 파묘를 한다고 해서 데드풀이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로건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초반만 보고 흥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보면서 데드풀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파묘한 주제에 엔싱크의 바이바이바이를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속으로 미친놈이구나 진짜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신나게 웃었던.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멀티버스 그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TVA라는 집단이 나오잖아요. 그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인 로키에 나오는 집단이거든요. 네. 그거랑 엮여서 나오는데 혹시 드라마는 못 보신 걸로 아는데. 맞아요. 볼까도 했거든요. 심지어 몇몇 분들이 로키 최소한 1화 아니면 5화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볼까 했다가 시간 없어서 안 보고 봤는데 저는 그래도 별 지장 없었거든요. 별 지장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로키 드라마 안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드라마는 봤거든요. 시즌 1, 2는 봤는데 보고 나니까 사실 그렇게 뭐 걸리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안 보신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해서. 저는 전혀 지장이 없고 로키 드라마를 봤냐 안 봤냐의 차이는 네. 멀티버스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국이 따로 있다 정도 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만 이해하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 들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네. 로키 시리즈를 봐야지 이해가 되려나 하는 장면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네. 물버린 시체를 가지고 학살을 하다가 광역한테 말을 걸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데드풀 1, 2, 3 거의 공통된 것 같아요. 보면은 데드풀 1편에서도 영화 처음에 차 안에서 막 전투신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시간 순서상으로는 처음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여주거든요. 데드풀 2도 갑자기 기름통 위에서 누워 있는데 불을 던져가지고 막 자기가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희 네. 1, 2 되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걸 또 체크를 하셨군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또 보여주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데드풀이 설명을 해줘요. 1, 2, 3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플롯의 순서 그런 걸 보면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극적이고 센 거 딱 보여주고 왜 저럴까를 이제 풀어주는. 이들이 봤을 때 나 되게 막 나가고 잔인한 놈 같지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구조가 공통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말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걸 놓친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연차 관람을 하시면은 놓쳤던 부분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지만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하시면은 뭐 할 말이 없긴 하죠. 그쵸. 근데 관심이 있다면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라이언 레이놀즈를 이번에 2차 관람하면서 다시 보면서 느낀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이언 이것도 발음상 바꿀게요. 원래는 라이언 레놀즈예요. 레놀즈. 네, 저희 방송에서는 라이언 레놀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레놀즈는 진짜로 짐 캐리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 짐 캐리. 왜냐면은 짐 캐리 1990년대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 먹었고 물론 저는 그래서 짐 캐리 배우가 슈퍼소닉에 출연을 가장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짠하게 바라봐요. 저 배우가 이제 마지막 말년이라는 생각이 들구나 생각을 짠하게 하면서도 그 배우를 좋아하는데 이제 지금 버전이 라이언 레놀즈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짐 캐리 같은 매력을. 언제 어느 상황에 던져놔도 신나게 나를 관객을 재밌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배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짐 캐리도 명작이 많잖아요. 로맨스 영화 명작에는 이터널 선샤인도 있고 마스크라던가 이렇게 에이스 벤츄라 같은 재밌는 영화들도 많고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영화도 있고 라이언 레놀즈 배우가 데드풀뿐만 아니라 그런 연기들을 앞으로도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고 보면은 연기를 잘해요. 맞아요.
이 영화에 초점을 맞추려면은 난 폭스 관심 없는데 재미없는데 하는데 억지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건 오버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사회적 약자예요. 아니면 인기 없는 사람? 그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은 저는 이 영화를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화면에 띄운 것처럼 시각장애인 근데 제일 웃겨요. 네, 너무 웃기죠. 시각장애인 플러스 흑인 플러스 노인 플러스 여성이에요. 약자인 부분을 다 갖추신 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분은 심지어 대사 치지 않은 역할이니까 넌 대사 치지 마라고 할 정도로 정말 비중 없는 그런 약자, 아시아인 이런 약자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네. 피터가 나오잖아요. 그 수염기른 단짝 친구. 네. 데드풀들이 다 좋아하는 그 피터. 네, 그렇죠. 피터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 자체잖아요. 그쵸. 일반인인데 그냥 배 나온 아저씨예요, 사실상.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데드풀도 그렇고 소중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약자나 평범한 사람 그런 캐릭터한테 확실히 좀 예우를 갖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기는 하네요. 그쵸. 물론 그걸 가지고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유머로 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특히나 온몸이 은색으로 된 그 쇠로 된 슈퍼히어로. 네. 네네. 그분 나오고 사실상 데드풀 친구들 보면은 진짜 인기 없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창 마블 영화 유행하고 인기 있을 때는 데드풀 영화 그런 캐릭터들 보면서 쟤는 왜 인기 없는 캐릭터들이랑만 나와?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괜히 미안해지는 거죠. 저 캐릭터들도 하나하나 다 소중한데 쟤네 초능력도 뭐 대단하지 않잖아. 쟤는 캐릭터 디자인도 매력적이지 않잖아. 뭐 저런 애들이랑만 나오냐 데드풀은. 이런 시각 자체가 너무 사람들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 film 보면서도 다시 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재밌어요. 더 웃기고. 맞아요. 그리고 1편에서는 데드풀은 돌려서 가잖아요. 최종적으로 빌런이랑 싸우러 가는데 엑스맨 슈퍼히어로 두 명한테 부탁을 하러 갔는데 네. 엑스맨 시리즈에 나오는 그 학교 프로페서 학교. 거기 가서 부탁을 하다가 네. 이제 안 돼요, 안 되고 이렇게 큰 주택에서 둘만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제작비 딸려가지고 엑스맨 중에 두 명만 출연하는 거 다 티나잖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걸 또 그런 식으로 또 돌려서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떠올리면은 세상에 당연히 소수 1% 상류층이 당연히 적은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시민,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 감동하려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출연을 많이 못하잖아. 그런 부분들에 웃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은. 저도 셀프 디스예요, 이거는. 그쵸. 셀프 디스고 나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데드풀이라는 사람도 평범하고 보잘것없구나. 근데도 저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가치관이 가족 그리고 내 지인들 친구들한테 향해 있구나. 그런 것들에 감동하고 그런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컴백을 했잖아요. 닥터 둠이라는 빌런으로 컴백을 했는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방송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컬러 중에 녹색이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맨에도 그린 고블린이 녹색인 캐릭터로 네. 나오고 보통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 닥터 둠 캐릭터도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마블 캐릭터가 안 망하려면은 저는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가 안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그 세계가 우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무너졌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특히나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는 소시민이거든요. 가난하고 피자 배달 알바하고 하는데 얘만의 사연이 있고 근데 그 캐릭터가 빌런이랑 만나서 물리치게 된다는 단순한 얘기인데 그 단순한 얘기 속에서 그 사연에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의 사연에. 근데 자꾸 이제 마블 히어로는 능력치 얘가 더 세고 얘가 더 세고 우주로 가고 멀티버스로 가고 더 세계를 확장하고 하는데 정작 관객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피로도를 느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빌런 컴백 소식은 심플하고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로다조 뭐 복귀한다 뭐 루머 떴을 때도 그럴 리 없다 약간 너무 싫어했잖아.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추억을 깨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숭고하게 주었는데 네. 다시 불러오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분명 얘기를 했었어요. 네. 닥터 둠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르겠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게 있대요. 원래 닥터 둠으로 캐스팅될 뻔했었대요 예전에 아이언맨 캐스팅되기 전에. 근데 본인이 결국 캐스팅이 안 됐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떡을 다 쥔 셈이죠. 아이언맨도 해보고 나 옛날에 닥터 둠 캐릭터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된 셈인 거죠.
인생은 진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처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본인이 마약을 통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갔다가 회복됐고 아카데미 수상을 했고 본인이 마블 캐릭터 중에 히어로 캐릭터랑 빌런 캐릭터 제일 맡고 싶은 거를 다 해봤고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런티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된다고 하죠. 뭐 부와 명예를 다 갖게 된 분이라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넘어가서 네. 배우 얘기를 했는데 라이언 레놀즈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라이언 레놀즈가 데드풀로 뜨기 전에 원래 되게 안 유명했거든요. 하는 영화마다 그쵸. 다 망하고 약간 브래들리 쿠퍼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뭐가 비슷하냐면 약간 잘생겼어요. 완전 잘생긴 게 아니라 브래드 피트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엄청 잘생긴 게 아니라 약간 잘생겼는데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매력이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생기는 걸 밀고 나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네.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그 두 배우가 초창기에 잘 안 나갔거든요. 그런 와중에 브래들리 쿠퍼는 이런 컨셉트를 잡아가지고 성공을 했고 라이언 레놀즈도 마찬가지로 이런 컨셉트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오는 감동도 있어요. 저는 엄청 잘생기지도 잭 블랙이라던가 이렇게 엄청 개성이 있지도 않은 애매한 배우였던 라이언 레놀즈가 자기만의 코미디, 이거는 라이언 레놀즈밖에 못하는 코미디거든요. 제가 짐 캐리 말씀을 드렸는데 짐 캐리밖에 못하는 코미디인 것처럼 자기만의 코미디 장르를 개척해서 성공하게 된 감동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 배우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엄청 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차라리 엄청 개성이 있으면 완전 그쪽으로 색깔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잘생겨야 되는데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이도저도 아니어서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네 왜 이렇게 애매하냐? 너를 뭘 시키려고 그러면 뭐가 애매해. 애매해서 뭘 못 주겠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는 왜 애매한 걸까? 나는 내 색깔이 뭘까? 나는 왜 딱 봤을 때 뭐가 확 정해지는 색깔이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라이언 레놀즈라는 배우에 공감하는 부분이 거기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로건 캐릭터를 찾으러 다니면서 헨리 카벨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슈퍼맨으로 되게 유명한 배우죠. 근데 그 배우가 미션 임파서블 6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헨리 카벨이 빌런 캐릭터로 나와요. 톰 크루즈랑 대결하는, 화장실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되게 짤로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밈이 돼가지고 거기서 가슴을 킹콩처럼 이렇게 탁탁 치고 앞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되게 유명한 짤이거든요. 놀림감처럼 웃긴 짤인데 그거를 패러디한 걸로 나와요. 헨리 카벨이 로건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제 로건이 클로를 촥 펼치는 장면을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가슴 치는 장면처럼 이렇게 펼쳐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장면 미션 보고 임파서블에서의 그 장면처럼 네. 비슷하게 그 완전히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저는 아이맥스관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 보고 너무 빵 터져서 신나게 웃었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안 봤구나. 그 헨리 카벨 웃긴 짤 모르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같이 네. 본 사람들이. 이거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재밌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스포일러라고 한다면은 보이드 안에서 벌어진 엑스맨, 세상. 다른 엑스맨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있거든요. 엘렉트라, 블레이드, 그리고 채닝 테이텀이 연기했던 갬빗. 네, 갬빗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그 영화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있는 배우는 아니에요. 저는 헐리우드 뉴스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원래는 갬빗이라는 영화가 기획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채닝 테이텀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채닝 테이텀 본인도 갬빗이라는 캐릭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획 단계에서 더 깊이 추진이 되지 못하고 무산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쓴 거죠. 이 영화에서. 저 보면서 네. 채닝 테이텀이 왜 나오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네. 그런 이슈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채닝 네. 테이텀이 나오는 순간 이미 터지는 거죠. 이런 미친하면서 빵 터지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블레이드 캐릭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이드 캐릭터 감동이었더라. 그 정도만 언급을 하는데 저는 엘렉트라도 감동이었거든요. 왜냐면 엘렉트라 개봉할 때가 데어데블이라는 영화가 유명했고 그쵸. 거기서 스피노프로 나온 게 엘렉트라라는 캐릭터예요. 실제로 데어데블 캐릭터를 벤 애플렉이 연기했고 엘렉트라 캐릭터를 제니퍼 가너가 연기했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게 그 영화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는데 심지어 데드풀이 데어데블을 언급하면서 데어데블도 죽었잖아 라고 말을 하다가 엘렉트라한테 근데 괜찮아? 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둘이 부부였으니까 그 말을 던진 거죠. 실제로 그 부분도 너무 웃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알면 알수록 웃긴데 그쵸. 저 혼자만 웃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데드풀 재미없게 본 사람들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빵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도 안 웃는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미국이면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웬만한 마블 팬 또는 영화 팬 아니면은 잘 모르는 포인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폭스 마블 말고 네. 그냥 마블은 알잖아요. 아 베이비 그루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보니 전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랐던 거야 다 알잖아요. 그거는 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캐치하면서 왜 폭스 마블은 관심도 없고 아 그런 거였어? 근데 나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겠던데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아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 마블은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근데 네. 폭스 마블은 옛날이 되긴 했어요. 플러스 또 국내에서는 흥행이 잘 안 되고 흥행이 잘 안 된 네. 것들이 많고 네. 엑스맨도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관객들 관심도가 딱 그거예요. 마치 연예인으로 치자면은 디즈니 마블은 강동원 강동원 너무 잘생겼지. 근데 우리 옆집에 친구 중에 얘 있는데 아 그래? 이런 느낌인 거죠. 관심의 차이 같아요. 맞아요. 네, 한국 관객들의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알면 알수록 재밌는 영화예요. 맞아요. 이스터에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캐치하면 캐치할수록 이 영화를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보이드 그 버려진 곳인데 네. 거기 안에서도 빌런 엑스맨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거든요. 순간 이동하는 그 네. 약간 악마같이 생긴 꼬리 달린 그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나왔던 캐릭터도 나오고요. 물버린처럼 손톱에서 클로가 나오는 여자 뮤턴트가 있거든요. 아 가위손처럼 긴 네, 손톱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엑스맨 2편에 나왔죠. 그쵸. 그 캐릭터도 나오고요. 그리고 울버린 단독 시리즈 보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세이버투스라고 해야 되나? 네네. 라이벌 있어요. 그 라이벌이랑 싸우는 장면 때 일부러 데드풀이 야 지금 많은 관객들이 이거 엄청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울버린에 꽂힌 그 칼을 다 빼주면서 자 이렇게 붙어야 공정하지 하면서 막 말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재밌죠. 세이버투스랑 1대1로 붙는 장면을 기대케 만드는 장면이라서 그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카산드라 노바라고 하는 캐릭터가 또 나와요. 이 영화에서 저도 처음 한 캐릭터긴 한데 네, 전 찰스 자비의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원작 설명 그걸 들어보니까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었다고 해요. 여동생이래요. 네. 여동생인데 외계인 종족이더라고요. 근데 네. 하필 같은 뱃속에 있어서 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얘가 애긴데도 인간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의식은 있어가지고 탯줄로 막 목을 졸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 찰스 찰스 자비를 자비에도 네, 초능력을 이용해서 얘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뱃속에 다 둘 다 배 나왔다. 밖으로 다 나오고 그리고 같은 배에 있었기 때문에 오빠 여동생 관계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 코믹스 내용으로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네. 그 설정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 캐릭터도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찰스 자비에랑 비슷한 능력을 갖고 네. 있는데 찰스 자비에는 누가 봐도 히어로 쪽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빌런으로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손가락이 굉장히 기네요. 네. 와 어떻게 저렇게 길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기네.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저 장면이. 도구풀이요? 네 도구풀. 저 도구풀 나올 때 나오는 음악도 네. 마음에 들었고요. 저 도구풀 강아지를 일부러 저 혓바닥을 길게 뺀 것 같은데 네. 저 길게 뺀 것도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데드풀이 말하고 있을 때마다 옆에서 그 데드풀 입을 계속 핥아요 저 강아지가. 핥을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보면서 미친 듯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 강아지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귀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혓바닥이 너무 길어서 엽기적이기도 한데 그걸 또 개그로 승화시켜가지고 네.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 강아지를 다루는 태도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를 막 던져버린다던가 특히나 에브리띵 에브리어 오레원스 보면은 막 강아지를 집어 던지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불편했거든요. 그런 장면 볼 때. 근데 영화에서 저 강아지 도그풀을 다루는 장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었고 유쾌하게 잘 다뤘던 것 같아요. 로건에서 나왔던 그 꼬마 소녀 있잖아요. X23. 네, X23 캐릭터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로건이라는 영화에서 네. 그 꼬마 소녀가 핑크색 선글라스랑 네. 백팩을 입고 나오는데 그것도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네.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핑크색 네. 선글라스랑 백팩을 입고 나올 때 나오는 그 감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건을 보신 분이라면은 특히나 감동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이제 벌써 다 마무리를 됐나요? 해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근데 아직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히어로 영화 중에 가장 큰 불만이 배우들 얼굴 나와야 돼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호크아이 보면은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나와요. 네. 쓰고 나온 장면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울버린에서도 원래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배우 얼굴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영화 후반부에 전투씬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감동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영화예요. 맞습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데드풀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좋아하신다면 엑스맨을 좋아하신다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면 충분히 흥미롭고 짠하고 감동적이고 재밌게 보실 영화로 추천드리는 데드풀과 울버린이었습니다.